네, 교육 철학의 기초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 철학의 그 연구 영역인데요. 연구 영역. 교육 철학의 주요한 연구 영역으로는 지금 나와 있는 여기 존재론, 가치론, 인식론이 있습니다. 먼저 존재론부터 알아보도록 할게요. 존재론은 교육에서 존재하는 것의 본질, 혹은 궁극적 실제에 관한 이론적 탐구를 다루는 영역입니다. 교육이 존재하는 목적과 의미, 학습자의 본질 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존재론은 교육의 본질적인 측면을 탐구함으로써 교육이 개인과 사회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기여하게 되고, 이는 관념론, 실제론, 프래그머티즘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즉, 교육철학 연구 영역 중에 존재론이라는 건 무엇이 실제하는 것인가를 연구하는 사변철학입니다. 존재의 본질 또는 궁극적 실제를 탐구하는 영역으로서 관념론이라고 돼 있는데요. 관념론, 궁극적 실제. 궁극적 실제는 관념 또는 정신이라고 보는 우리의 플라톤의 이데아 사상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관념론, 이 실제론, 프래그머티즘은 우리가 뒤에서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는 하겠지만, 관념론이라는 건 현실 세계에 존재하는 것보다는 인간의 생각 속에, 즉 사고상에 존재하는 관념을 더 중시하는 입장을 우리가 관념론이라고 해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생각을 더 중시하는 거. 플라톤의 이데아 세계도 실제하는 세계가 아니라 우리 생각 속에 존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사물의 본질의 객관적인 영혼적 존재의 의미를 중요시하는 사상이고, 그 다음 실제론입니다. 이것과는 반대로 궁극적인 실제는 물질이라고 보는 생각.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의 사상이 보통 이런 걸 바탕으로 하죠. 사물의 본질은 생각이 아니라 개개의 사물 속에 내재되어 있다고 보는 입장입니다. 그 다음 프래그머티즘인데요. 궁극적 실제는 계속 변화하는 그 자체라고 보는 존 듀이의 사상을 바탕으로 합니다. 그 다음 가치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가치론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무엇이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 탐구하는 영역입니다. 교육에서 선, 아니면 악, 정의, 불의 등의 가치와 목표에 대한 논의를 다루는데요. 교육은 학습자의 발전과 사회적 진보를 위한 가치를 전달하는 과정이라고 봅니다. 따라서 교육의 목적과 방향을 결정하는데 가치론적인 원칙과 이론이 중요합니다. 대표적으로는 윤리학이나 미학, 객관주의, 주관주의 이런 것들이 있겠고, 가치론은 교육에서 무엇이 가치로 여겨지는지, 어떻게 그 가치가 전달되고 교육적 목표로 추구되는지를 연구함으로써 교육적 체계를 이해하는 데 기여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분류하면 윤리학이 있는데, 윤리학이라는 건 학문은 인간의 행위와 관련된 도덕적 가치를 탐구하는 학문이에요. 그죠? 예를 들어서 올바른 행위란 무엇이고 그 판단 근거는 무엇일까? 이런 걸 연구하는 게 윤리학이고, 미학이라는 건 예술이 표현하는 미적 가치 탐구, 그래서 아름다움의 개념과 근거, 방식을 탐구하는 학문입니다. 이런 게 이제 가치론의 영역으로 묶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 인식론인데요. 우리는 어떻게 아는가, 지식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 게 인식론이에요. 인식론은 지식의 원천, 근거, 본질을 규명하고 인간이 어떻게 학습하고 이해하는지에 관한 이론을 연구합니다. 교육의 목표는 학습자의 지식과 이해를 촉진하는 것이고, 또 인식론은 교육과 학습 과정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학습자의 인지 과정, 학습 방법, 학습에 대한 인식적인 측면을 다루고 교육 방법과 전략을 설계하는 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는 합리론, 경험론, 논리학, 윤사 공부했던 친구들은 여기 나온 단어들, 그죠?
이런 것들 다 익숙할 것 같아요. 윤사의 중요성이죠. 인문학이 철학이 결여된 문과는 멋이 없습니다. 막 철학을 우리가 시간이 날 때 10대 청소년들이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철학책들 많거든. 그럼 선생님이 지금 얘기했던 단어도 굉장히 많이 나와요. 한번 읽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특히 만약에 내가 윤사를 했다면 생윤 말고 윤사를 했다면 철학책 정도는 조금 더 수월하게 읽지 않을까 싶고 선생님이 뭐죠? 지대 넘얍 지식 책 제목이 지대 넘얍밖에 생각이 안 나네. 넓고 얕은 지식 그 책 있잖아요, 그죠? 0권, 1권, 2권 이거 있는 책. 이 책이 철학 되게 쉽게 풀어줬어. 그래서 혹시 잠이 안 오거나 공부가 정하기 싫다 그러면 이런 거 한번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어떻게 아는가, how to know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인식론의 영역입니다. 안다는 건 무엇이고, 어떻게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어떤 지식이 참된 지식이고, 거짓된 지식인가, 이런 걸 탐구하는 거. 그래서 합리론이라는 건, 인식의 근원은 타고난 이성이다. 그래서 요 플라톤이 사실 이성 중심 사상이잖아요. 그죠? 그 이후에 데카르트, 칸트 뭐 이렇게 이어져 가고. 그 다음에 경험론인데, 지식은 감각적 경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보는 아리스토텔레스적 입장, 아니면 뭐 근대로 와서는 베이컨적 입장. 그다음에 논리학은 인식론의 한 영역으로서 지식 탐구의 방법적 원리를 탐구하는 인식론의 일부입니다. 그 다음 지식의 종류로 가보도록 할게요. 지식의 종류에는 크게 명제적 지식과 방법적 지식이 있습니다. 명제적 지식은 선언적 지식, 글씨가 너무 굵은 것 같죠? 선언적 지식, 뭐 정적 지식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방법적 지식은 절차적 지식, 또 뭐 묵시적 지식이라고 하기도 하는데 이제 각각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명제적 지식입니다. 지식의 표현 형태에 따라서 지식의 종류를 두 가지로 나눈 거예요. 명제적 지식은 어떤 명제가, 어떤 문장이 진짜임을 아는 지식. 그래서 뭐뭐임을 아는 거. 안다로 표현될 수가 있습니다. 특정 사상에 관계된, 신념인데 긴념이라고 되어 있네요. 신념에 해당하는 지식, 또 탐구 결과로 생성된 지식을 명제적 지식이라고 하는데, 명제적 지식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신념 조건, 진리 조건, 증거 조건, 그리고 방법적 조건을 포함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신념 지식인데요. 신념 조건인데, 신념 조건은 뭐냐면, 지식의 내용을 믿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X는 P임을 믿는다. 신념 조건. X는 P임을 믿는다. 그래서 나는 지구가 둥글다는 걸 믿는다는 게 신념 조건이고, 진리 조건은 지식의 내용이 진실이어야 되겠지. 그래서 P는 진실할 때 진이죠. 진이다.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 아까 P는 지구가 둥글다 했잖아요. 그죠? 지구가 둥글다는 것은 즉 참인 문장이다. 진실이어야 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증거 조건은 지식이 지금 진리라고 했잖아요. 그죠? 이게 진리라는 걸 뭐를 통해서? 증거를 통해 입증해야 된다는 거야. 그럼 지구가 둥글다는 거 어떻게 알 수 있어? 지구가 동그라니까 멀리서 다가오는 배가 윗부분부터 보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거를 가지고 있는 게 증거 조건이고, 방법 조건은 뭐냐면 증거는 객관적으로 타당한 방법에 의해 획득된 것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증거를 얻는 타당한 방법을 제시할 수 있는 게 방법 조건입니다. 이 신념, 진리, 증거, 방법 조건. 셰플러라는 사람은 증거 조건과 그 방법 조건을 포함하는가 여부에 의해 강한 의미의 암, 약한 의미의 암,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 거기까지는 몰라도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건 지식의 성립 요건이었고, 그 다음에 지식의 종류로 가볼게요. 지식의 종류. 명제적 지식의 종류에 가보면 지식의 검증 방법에 따라서 사실적 지식과 규범적 지식으로 나눈대요. 사실적 지식은 사실이나 현상을 기술하거나 설명하는 지식으로 객관적으로 존재하거나 존재한다고 가정하는 세계에 관한 지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경험적 증거나 관찰에 의해 진위를 판명하고 가설적, 개연적, 경험적 지식, 귀납적 지식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예를 들어서 장미는 빨갛다. 일본은 섬나라하다. 이런 것들. 사실이나 현상을 기술하는 거, 이런 걸 우리가 사실적 지식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규범적 지식이라는 말이 있어. 가치나 규범을 나타내는 지식을 말합니다. 즉 주장이나 가치 판단을 내포하는 지식을 우리가 규범적 지식이라고 해요. 그 친구는 나빠. 어떤 친구가 거짓말을 했는데 그건 나쁜 일이야 라고 평가하잖아요. 그죠? 거짓말은 나쁘다라고 말했을 때 이 나쁘다라는 말이 가치 판단어예요. 그죠? 도덕적 언어. 아니면 음주는 건강에 나쁘다. 아니면 사회주의는 바람직한 사회제도다. 이렇게 얘기하면 빨갱인가? 민주주의는 바람직한 사회제도다. 이렇게 말하는 것들. 이런 것들, 이런 평가적 용어를 포함한, 평가적 용어가 뭐야, 얘들아? 좋다, 나쁘다, 옳다, 그르다, 이런 것들, 바람직하다, 이런 걸 우리가 평가적 용어라고 하거든요. 이런 것들로 구성된 걸 규범적 지식이라고 하고, 준거나 근거에 의해 정당화되게 되어 있고, 가설적 타당성을 지닌 지식을 말합니다. 특징은 진위 판단이 어렵다. 거짓말이 나쁘다라고 했을 때 진위 판단 어렵죠. 그게 만약에 내 친구가 어떤 나쁜 사람이 자기를 쫓아와서 자기 집에 숨겨달라고 그랬어, 나한테. 숨겨줬는데, 그 나쁜 사람 A가 너 친구 어디 갔어? 아니면 여기 지나가는 사람 못 봤냐? 했을 때, 못 봤어요. 하는 거짓말은 나쁜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 선의의 거짓말도 있고. 그런 건 나쁜 게 아니니까, 진위 판명이 어렵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실 뒤에 가면 그 교육 철학, 전통 철학, 현대 철학 배우면 좀 더 내용이 맥락이 있고 재밌는데 여기는 좀 딱딱 끊어지는 그런 지식이라 수업 내용이라 좀 재미가 없습니다. 가르치는 선생님도 별로 재미없고. 그 다음에 방법적 지식으로 가볼게요. 아까 명제적 지식이 뭐뭐임을 안다는 형태로 나타난다면 방법적 지식은 무엇을 할 줄 안다의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반드시 언어로 표현될 필요는 없고, 빨래를 할 줄 안다, 컴퓨터를 다룰 줄 안다, 영어 회화를 할 줄 안다, 이런 것들이, 어떤 과제의 절차와 방법에 대한 지식. I know how, 난 뭐를 할 줄 안다, 에 대한 이야기가 될 수 있어요. 특정 능력을 기르는 데 사용되는 지식으로, 무엇을 알고 있는가 보다는 무엇을 할 수 있는가와 관련된 지식을 우리가 방법적 지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방법적 지식 같은 경우에는 문제 해결 학습이나 발견 학습, 탐구 학습, 구성주의, 자기주도적 학습, 수행평가 등에서 중시가 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됐나요? 그 다음
교육 철학의 기능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 철학의 기능은 크게 우리 네 가지로 지금 정리가 되어 있어요. 교육 철학의 기능은 먼저 분석적 기능입니다. 교육 철학의 분석적 기능. 언어의 의미와 논리적 관계를 명백히 하거나 각종 가치 판단 기준을 밝히는 행위를 우리가 분석적 기능이라고 하는데, 애매모호한 점을 없애거나 줄이거나 아니면 동어 반복이 되는 거, 논리적 모순을 가려내는 거, 이런 것들을 밝히는 일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평가적 기능인데요. 어떤 기준에 비추어 실천, 이론, 주장, 원리가 만족스러운가를 밝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가치 판단 내리는 거. 아까 얘기했지만 우리 평가적 기능에도 옳다, 옳지 않다, 바람직하다, 나쁘다, 해야 한다, 이런 말 있잖아요. 평가적 활동을 위해서는 분석적 기능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평가 기준을 명료화하기 위해서. 분석적 기능이 좌표 혹은 원리를 명백히 하는 노력이라면 평가적 기능은 그 좌표 혹은 원리대로 교육을 이끌어가자고 하는 노력입니다. 그래서 평가적 질문이 예를 들어서 한국은 교육의 기회균등이 이루어지고 있는가라는 평가적 질문을 하기 위해서는 교육의 기회균등이라는 개념이 분석이 돼야 돼. 분석적 기능이. 그 다음 사변적 기능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새로운 의견, 제안, 가설, 원리, 이론 등을 창출하려는 노력을 사변적 기능이라고 합니다. 분석적 기능이 가치 판단 기준을 밝히는 행위라면, 분석적 기능이 가치 판단 기준을 밝히는 행위라면 평가적 기능은 가치 판단을 하는 행위고요. 사변적 기능은 거기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주는 단계이다. 그 다음 마지막으로 통합적 기능인데요. 하나의 현상이나 과정을 전체로서 파악하고 여러 부분과 차원을 통합해서 이해하려는 행위입니다. 나무도 보고 숲도 보고 하는 종합적인 안목이죠. 사실 이런 안목이 있으면 좋지. 그치? 기르기 힘들어서 그렇죠. 교육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다양한 학문, 예를 들어서 심리학이나 사회학, 행정학, 철학, 이런 것들, 이런 서로 다른 관점을 통합해서 이해하려는 노력, 통합적 기능이 필요하고, 또 교육의 목표와 이를 달성하는 데 적합한 교육 내용, 교육 방법, 또 이를 뒷받침하는 교육 제도나 행정기관 등을 상호 유기적으로 통합해서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여기 교육 철학 이 부분 굉장히 딱딱하고 재미가 없어요. 그죠? 선생님도 지금 가르치면서 졸립니다. 졸려요. 교육의 이제 다음 시간에는 교육의 개념과 목적에 대해서 알아볼 텐데, 여기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교육에 대한 생각들을 조금 더 재밌게 구체화 시켜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교육 철학이라는 과목이 그런 것 같아, 사실. 그죠? 이론적으로 배워야 되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렇다고 또 아까 말했듯이 교육 철학이 정립되지 않은 교사는 굉장히 잘못된 길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올바른 교육 철학을 정립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어, 선생님, 나이가 드니까 기침이 많이 나가지고. 어, 비염러예요, 선생님이. 너네들도 비염 많지 않니? 그치? 현대인이 가지고 있는 고질병 중에 하나가 우리 비염이잖아요. 계절이 바뀌고 뭐 하고 할 때마다 선생님은 이제 만성 비염러가 돼가지고 코가 자꾸 넘어가니까 이게 뱉어내려고 기침이 자꾸 나옵니다. 그래서 여튼 아까 무슨 얘기하고 있었죠, 선생님이? 마음을 가다듬는 동안 교육 철학에 대한 이야기 계속 했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선생님이 지금 수업해주는 것들이 우리 이제 마지막에 한 달 정도 후에 3, 4주 후에 할 수행평가 교육관과 교육에 대한 수업관 또 학생에 대한 가치관 이런 걸 정립하는데 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통 교육의 개념과 목적, 그리고 전통 철학 사조와 또 현대 철학 사조에 대한 수업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